네, 취업정보센터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취업의 비밀 시간인데요. 뽑히는 자소서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제 취업의 1차 관문이 또 자소서고 또 탈스펙 시대이기 때문에 자소서의 어떤 비중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요하다는 자기소개서 되는 대로 쓰지 마시고요. 그렇죠. 꼭 전략을 채우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소서계의 포청천 같은 그런 분이죠. 예. 네. 자, 오늘은 자기소개서 쓰기 어떤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뭐 포청천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잘 못 써면 제가 막 그 종이 작두로 막 잘라버리고 막 꾸겨버리고 사실 해요. 첨삭지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이 자기소개서의 원칙 또 어떻게 쓰는가 이런 부분을 사실 상당히 많이 다뤄왔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문장을 뭐 두 가지고 써라, 뭐 경험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저희가 참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잘 생각해보면 이 자기소개서의 기본이 이 나의 소개서인데 남의 소개서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남의 소개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자기소개서에 남의 소개서를 쓰면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자기소개서 당연히 남의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를, 자기소개서.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자기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남의 소개서에 그대로 이름만 바꾼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일단 뭐 안 되는데. 학생들이 보통 베이스는 남의 것 그리고 위에 조금 수정해서 내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보통 이 첨삭 지도를 하거나 이제 제가 강의해 갖고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라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할 때 그렇죠. 보통 얘기하는 게 보통 이 어떤 예문이나 이런 어떤 그 기술이나 어떤 이 자기소개 쓰는 그 배경 지식 이런 것 등을 상당히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줍니다. 근데 사실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자기소개서를 써서 이 채용 담당자랑 그런 어떤 회사,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조직에 자기에게 서류로 제출해 갖고 내가 이런 그 자격을 갖고 있고 또 그 내가 이 조직에 오고 싶다, 한번 면접의 기회를 달라 이렇게 사실 요청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참 이 회사에 한번 오고 싶다라고 어떤 표현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잘 보면은 뭐 인터넷에 잘 찾아보시면 뭐 최근에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이렇게만 써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요것만 따라와라 뭐 대필 이거 상당히 나쁘죠.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런 단기 성과를 올려주겠다라는 이런 정보들이 정말 홍수입니다.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이런 걸 좀 보면서 내가 열심히 쓰기보다는 좀 빠른 길, 그러니까 좀 쉽게 가려고 좀 이렇게 찾아보는 경향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 등이 자칫 잘못 썼을 때는 남의 소개서가 된다는 거죠. 본인이 처음부터 쓴 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던 어떤 그 뭐 구조라던가 표현이라던가 이런 거에 자기 것을 살짝 입히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회사에서 그 글을 읽고 면접 기회를 줄까? 우리 한번 이거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요즘 뭐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 많잖아요. 이제 소설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까지 베껴서 쓰는 경우가 참 많은데 많아요. 이거 정말 안 네. 되잖아요. 정말 안 되죠. 남의 소개서 이거 왜 나오는 걸까요? 어떤 네. 경로를 통하죠? 이게 보통은 저희가 잘 찾아봐야 될 게 사실 그 검색 사이트에 이 자기소개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몇만 건이 나오냐면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그 G로 시작하는 사이트에서 네네네. 해보니까 한 100만 건 좀 안 되게 나와요. 그렇구나 많아요. 정말 그렇게 많아요? 네, 정말 많은데 사실 제가 그래서 좀 클릭을 해봤어요. 어떤 네. 게 있나 그랬더니 대부분이 과거 뭐 한 2005년, 6년 이럴 때 어떤 누군가 저희는 모르죠 누군지 지금 일한 지 한 10년 됐으니까 모 회사의 뭐 대리 과장쯤 되셨겠죠. 네. 그거 제 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바로 그거예요. 제게 있을 예, 수 있는 제게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네요. 근데 그런 것들 누군가가 제출했던 이야. 모르는 소스가 모르는 이런 것 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2014년인데 10년 전에 썼던 거면 채용 문화도 다르고요. 대학 생활도 다르고요. 네. 어떤 뭐 스펙이라던가 취업에 대한 이런 것 등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10년이면 강산이 휙변하죠. 그렇죠. 어른들은 요즘 2번 변한다고 그랬을 때 요즘 너무 빨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베끼는 거 이게 상당히 좀 무의미하다는 걸 좀 먼저 지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래요. 2005년은 좀 심했네요. 2005년도 제가 한창 저도 자기소개서 많이 쓸 때였어요. 이력서 많이 내고 그럴 때였는데. 아니 그쵸. 저기 진짜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네. 그렇죠. 제가 좀 나름대로 잘 썼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야, 재훈 씨 10년 동안, 글을 예. 보고 누군가가 유료 결제를 해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문제가 아니,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이 자기소개서 샘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링크를 걸어놓고 클릭을 하라고 하면은 네. 처음에 조금 읽다가 하고 이제 1,500원, 뭐 2,000원을 더 내면 끝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광고가 돼 있어요. 이게 낚시질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소액이니까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근데 결제를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보면은 당했다 이럴 공산이 크죠. 근데 진짜 이거 우리
재권 MC가 네. 나도 자기소개서 써야지 그러고 인터넷 들어갔다가 내 거 돈 내고 결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할까요? 제 걸로 돈을 벌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아니, 근데 10년 만에 이렇게 참 무슨 네. 여고괴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 나더라고요. 우리 MC분들이 더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연 이런 서류들이 네. 자, 합격한 서류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합격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너무 소재가 어떻게 써야 될지 막막하니까 네. 남의 걸 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그렇죠. 마음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마음은 이해를 하겠죠. 근데 이제 답은 바로 그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르죠. 어디 붙었다 이런 것도 없고 뭐 실명도 공개되지 않아요. 그냥 합격했다고 써 있는데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또 내용을 받아보면 정말 뭐 옛날에 정말 옛날 서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쓰신다. 이거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이 저희 방송을 또 보시고 또 취업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서류를 베이스로 이렇게 쓴다기보다 한번 정말 내 서류, 내가 끝까지 한번 작성해본 서류 이런 것을 갖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나 이런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한번 써본 서류가 있는가 없는가도 사실 그 어떤 내가 이 취업을 앞당기는 데 취업 성공을 앞당기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의외로 또 우리 초보 구직자들 가장 많이 하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이거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찾으셔도요. 한번 제대로 내가 써본 게 100번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내가 여태까지 조금 낯뜨겁게 조금 베꼈다, 남의 걸 가지고 썼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나 좀 약간 뒤가 간지럽다고 하신다면 오늘 그냥 백지에다가 펜으로 자기소개서를 한번 백지에다가 자기소개서 써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가 그게 됩니다. 정석이죠. 내 얘기를 정석이죠. 쓰는 그렇죠. 게.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보고 유료 결제하고 막 이러다 보면 뭐 똑같은 얘기를 이 지원자 네. 저 지원자 다 쓸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그럴 수 것도 또 있어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자기소개서 인터넷 자료 유료 결제 이런 게 많았고요. 또 네. 어떤 경우도 있었나요? 이제 그렇게 쓰는 서류들이 보통 뻔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좀 대표적인 가장 나쁜 거죠. 이 대필입니다. 대필. 이거 무조건 어머, 없어져야 돼요. 이거 시장에서. 안 되죠. 네. 이 대필이라는 게 사실 이게 어떤 지식을 카피하는 거거든요. 뭐 본인이 비용을 냈다고 하지만 저희가 어떤 물건을 훔친 물건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필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이게 또 더 웃긴 거는 사실 그 취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뭐 진학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석박사. 이렇게 보통 석사를 지원하는 분들이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이래서 진학하는 분들도 많아요. 회사 다니다가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본인이 어떤 연구 계획이 있어갖고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도 정말 이 대필해달라는 그런 문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취업은 오죽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문의 전화가 좀 받아보면 한 10통 중에 한 8통 거의 뭐 대필 안 해주시나요? 뭐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이런 게 많아요. 실제로는. 네. 또 제가 상담했던 한 학생이었는데 뭐 강남의 뭐 대기업 출신의 인사팀장이다 이런 사람이 취업 뭘 가르쳐 주는데 한 100여만 원 받고 내가 나온 회사니까 내가 대피를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비싼 비용을 들이고 이 대피를 받았다가 떨어진 그런 제가 사례도 봤어요. 그래서 상담을 네. 와서 하길래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길래 거기 가서 얘기하라고 왜 나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서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을 정말 흔드는 거라고 판단을 하죠. 이런 글들은. 그래서 이런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소개서를 남한테 돈을 주고 맡기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그냥 버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제 경험을 이제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이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경험을 좀 기술할 때 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회사 조직에 입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어떤 구직자들이 조직 밖, 그러니까 학교라는 데서 조직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경력 전환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사람 평가할 때 구직자가 어떤 재능과 자질을 갖추고 있고 입사 후에 우리 회사에서 안착을 해서 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고 결국은 사람을 채용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자기소개서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과 직장인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또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구직 활동하면서 좀 힘들어요, 뭐 슬럼프예요, 뭐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신입사원 돼보세요. 지금 고생하는 거에 한 20배는 더 고통이 그렇죠.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들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좀 주시는 것도 조금 우리가 이 남의 소개서를 안 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기소개서에 그러면 학생인 티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학생인데. 근데 안 내야 그렇죠. 돼요, 사실은. 안 내야 돼요?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면접에 가서도 뭐 했는데요, 이렇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떨어뜨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면 학생 티를 벗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떤 학생의 티가 남아있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탈락 1순위죠. 그래서 내가 이런 학생이었는데 뭐 인턴이나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또 조직 생활, 사회생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좀 조직 환경에 적응할 준비가 좀 됐다. 이런 것 등을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넣어줌으로써 내가 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기업들도 사실 이런 자기소개서를 읽고 직무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인재 유형인가 이거를 사실 가장 보고 싶어하는 이유도 네.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뭐 채용 대행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뭐 문법적인 오타나 아니면 뭐 오류 이런 것들은 걸러내서 아예 보지 않는 거는 뭐 이제 우리 구직자들도 많이 알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걸려진 다음에 읽는 서류 같은 경우는 직접 읽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셨던 그런 뻔한 패턴, 남이 썼던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딱 읽는 순간 그냥 탈락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자기의 경험만 나열해가지고 한 서류라던가 아니면 전혀 직무랑 상관없는 내용으로 일관성 없는 소재 그리고 정말 남이 쓴 것 같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내용 이런 걸 딱 읽었을 때는 전 이상하거든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요. 예, 그럼 바로 탈락시킨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임을 숨길 수는 없지만 그렇죠. 직장인이 될 네. 마인드가 충만하다. 뭐 이런 거는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남의 소개서를 쓰면 안 된다. 네. 내 이야기를 써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세부적인 전략을 오늘 못 들어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네. 이 내 소개서, 남의 소개서가 아닌 자기 소개서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써야 되는지 이거 전략 좀 다음 시간에 좀 네,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아셨으니까 네. 어떻게 그럼 써야 되는가 내 소개를 그 부분 남의 소개서를 피하는 법 이걸 가지고 다음에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대학 생활에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 어떻게 그럼요. 쓰든 뭐든 많죠. 만드는 정말 그런 만들어내야죠. 것들 예. 네, 그런 걸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자,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네. 자,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